빅데이터로 보는 미래.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가 안내합니다. 우리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만나보는 시간 빅데이터로 보는 미래. 자,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 어떤 미래를 우리가 엿보게 될까요? 네, 오늘은 앞으로 그 빅데이터 발전이 가져올 인사 조직 관리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소셜 빅데이터를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면 2008년부터입니다. 취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수는 4% 정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직업이라는 키워드는 한 24%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능력이나 적성을 중심으로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네. 그냥 일자리를 구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구직자뿐만이 아니라 구인을 해야 되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지만 또 기업의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한 인재를 또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이러한 부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뭐 이런 취업난에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인력을 뽑고자 하는 그런 거는 뭐 기본적인 그 뭐 욕구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걸 텐데 최근에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기업들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구글 예를 좀 살펴보고자 네. 하는데요. 인사부문 부회장인 리스 졸로복이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나온 결과를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들은 좋은 환경에서는 성과를 만들어내지만 처음 부닥친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점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구글이 인터뷰가 까다롭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요? 네. 한 2주 동안에 7회 정도 8회까지도 인터뷰를 봐서 이제 채용을 하는데 네. 그러한 과정에서의 인터뷰 결과가 실제로 취업이 된 이후에 업무 성과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혀졌고요.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책에서나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구글의 인터뷰 과정 중에 그 브레인 티저라는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요. 네. 뭐 이런 질문 보셨을 거예요. 비행기에 골프공이 몇 개가 들어갈까? 네네. 그렇죠. 맨하탄의 네. 주유소 개수가 몇 개일까? 왜 맨홀 뚜껑은 동그랗게 만들어졌을까? 네. 뭐 이러한 이제 창의성을 그렇죠. 정답은 없지만.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런 문제의 활용도 또 한계점을 보였다는 거고요. 네. 더 재밌는 것은 사실 구글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서류 전형에 있어서 네. 대학의 성적이 3.7이 안 되면 면접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미국 네. 대학이 대부분 이제 4.0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학점이 좋아야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대학 생활 중에 학점도 취업 이후에 업무 성과와는 별도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인재 채용 방식이 잘못돼 있음을 깨닫고 이제 야누스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를 활용을 해서 그 기존에 굉장히 길고 지루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웠던 그 인터뷰도 굉장히 간소화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성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습관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자세, 삶에 대한 자세 이런 거를 보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SNS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떤 능력이 빅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그런 시대라는 말씀인데 예, 사실 수년 전에 보면은요. 네. 그 IBM사가 커넥사라는 네. 리크루팅사를 이제 인수를 하는데 13억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인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인사 채용에 있어서 IBM이 이제 컨설팅 영역에 진출을 하겠다는 네. 의도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앞으로 그 노동 인력에 관한 자료들이 굉장히 상품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커질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전통적으로 이제 서류 제출하고 예. 뭐 토익 뭐 이런 토익 토플 영어 점수 제출하고 필기 보고 면접 보고 이런 과정이 아니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는 취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로.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아니십니다. 예. 그리고 또 좋은 인성 좋으시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 근데 이제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방송국에서도 보면 우수한 인재들이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필요한 인재의 유출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실 뭐 적당한 이직률은 또 필요하겠지만 네. 이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유지하는 것도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 사례를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구글에서는
많은 그 통계, 심리, 경영 분야의 전문가, 뭐 심지어는 그 인류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이제 인사 관련 자료 분석 팀을 운영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몇 가지 부분적인 사례를 살펴봐 드리면 이직률을 살펴봤더니 여성 이직률이 남성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높고요. 그 원인은 뭐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출산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산 휴가를 5개월로 늘리되 그 5개월간의 기존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그러니까 유급 출산 휴가를 이제 만들어냄으로써 기존의 여성들의 이직률을 한 50%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취업을 한 다음에 첫 4일간의 교육과 훈련이 그 이후에 업무 성과에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네네. 예, 첫 단추를 좀 잘 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네. 그래서 첫 4일간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임하는 그 취업자들의 어떤 그 자세를 갖다가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간 관리자 이상의 관리자급들이 어떻게 부하 직원들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실 그 조직의 성과가 굉장히 좌지우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옥시전 프로젝트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갖추어야 될 8가지 조건을 이제 찾아내요. 그리고 그 찾아낸 조건을 가지고 이제 중간관리자급 이상들을 교육 훈련하는데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어떤 그 상급자에 대한 만족도가 그 이후로 2010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한 2%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재밌는 것을 살펴봐드리면 좋은 리더라는 것은 직원들에게 잔소리 안 하고 권한 이임을 하면서 좋은 코치 역할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그 부하 직원의 어떤 성장과 경력 개발에 관심을 갖는 것. 네, 좀 잘 들어주세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상사분들이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네, 또요. 네. 그다음에 부하에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팀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리더로 스스로 습득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부하 직원들이 그 상급자에 대한 만족도를 보인다고 나타났고요. 그렇군요. 상급자에 대한 만족은 결국 업무 성과를 또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료적인 조직에서는 왜 해가 뭐 이렇게 이제 축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승진하고 승급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능력이 이렇게 계속 검증되면서 이게 인사 조직이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경력 관리를 또 회사 입장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주는 게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인사 관리뿐만 아니라 특히 빅데이터의 발달은 그 어떤 기업 조직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오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전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분량의 데이터를 이제 일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 기업 조직 구조를 살펴봤을 때 중간 관리자층이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많은 그 인사 조직 관리에 있어서의 제도가 그 중간 관리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앞으로 중간 관리자급이 사라지게 되면 왜냐하면은 사실 그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은 말단 사원의 업무가 대체되기는 쉬운데 중간 관리자나 관리자급에 비해서는 말단 사원들의 인건비가 싸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변의 어떤 그 저임금 국가에서 많은 노동 인구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기는 더 쉽습니다만은 그러한 값싼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중간 관리자가 좀 사라지게 될 텐데 이에 대비해서 최근 기업들도 이제 많은 인사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을 잡는 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권한이 있는 어떤 고위 관리자, 소수의 관리자와 적당히 숙련이 된 임금이 낮은 어떤 사원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구조가 굉장히 좀 대세를 이루겠군요. 네. 자, 오늘 이 빅데이터의 발전이 가져올 인사 조직 관리의 변화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좀 오늘 내용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부분 감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인사 제도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어떤 그 자원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인사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사후 해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인사 관리는 선제 예측을 기반으로 한 어떤 선제 대응에 좀 무게 중심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사례를 쭉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조직 생활하면 너무 이렇게 조직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 틀에 얽매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때 조직 관리원들을 감시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본인이 원하는 각 개개인이 원하는 환경에서 업무 성과를 낼